오빈티브가 어떻게 5개월 만에 6배가 오를 수 있었냐는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빈티브 주가가 떨어진 이유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크게 6가지 이벤트를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2009년 오비브 이전의 이름이 ECA 엔카나였습니다. 당시 천연가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일 부분을 CV라는 회사로 분사시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는데 아직 천연가스 가격이 짱짱할 때였고 캐나다 오일샌드는 캐나다 내에서 보수당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 쉘 혁명만큼이나 대단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일 부분을 호기롭게 분사했던 엔카나였지만 셀가스 붐과 함께 부가물로 나오는 천연가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 2013년쯤 되어서야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허둥지둥 그 유명한 지금의 CEO 덕 셔들즈로 경영진을 교체합니다. 셔들즈는 엑손에서 시작해서 BP에서 일을 하다가 2010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석유 유출 사건이었던 영국 오일 회사 BP의 미국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을 수습 지휘하다가 다음 해에 돌연 불명예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BP는 그 일로 2018년까지 청소비, 벌금, 보상금 등 총 65빌리언 달러 이상을 지불했고 급기야 우리의 마크 월버그 형님이 주연으로 2016년에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사실 덕셔들즈가 CEO로 부임하게 된 게 이 모든 불행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CEO로 부임하자마자 당시 캐나다 1위 천연가스 회사였던 엔카나를 다시 오일 회사로 돌리려고 천연가스 매물을 헐값에 넘기고 한창 인기 절정이었던 셰일 오일 매물을 비싸게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2014년 6월에 프리폴트로부터 이글포드 셰일을 3.1빌리언에 구입합니다. 참고로 오빈티브 현재 시총이 2.99빌리언입니다. 아니야. 그리고 9월에는 미국 애슐론 에너지를 7.1빌리언에 사들입니다. 그게 현재 오빈티브의 퍼미안 유전입니다. 참고로 오빈티브 현재 시총이 2.99빌리언입니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지 몰랐던 것처럼 2014년 말에 미국 쉘 혁명의 위기를 느낀 사우디가 주도로 그 유명한 오펙의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등장하면서 오펙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걸 두려워했고 더 이상 미국이 중동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사우디 입지가 줄어들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천연가스 가격인 최악은 아니었지만 유가가 100불을 넘었을 때 오일 매물을 샀다가 그 유가가 35불까지 떨어졌으니 엔카나 주식도 패닉셀링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주가가 2016년 1월에 3불을 찍고 당시는 5대1로 주가 병합하기 전이었으니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10불대로 찍고 1년 정도 만에 4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버텨주고 오펙 플러스의 오일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점점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냥 살만했는지 2018년 말에 CEO의 고질병이 또 도집니다. 미국 셰일 업체인 뉴필드를 5.5빌리언에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게 현재 아나콘다와 백켄유전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은 건데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갑자기 543.4밀리언 주를 증자해서 또 다른 매물을 산다고 하니 참고로 오빈티브 현재 시총이 2.99빌리언입니다. 그전에는 오펙 치킨 게임이라는 핑계로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욕도 많이 먹었는지 주주들 달래주려고 현금도 없는데 213밀리언을 들여서 쉐어 바이백 즉 주식 환매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2019년 환매 평균 가격이 5불대였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25불 정도에 사들인 건데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라고 샀던 가격이 현재 주가가 12불인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빚이나 갚던지 정말 삽질한 거죠. 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중에 유가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충분히 그 가격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가가 이불대였던 걸 생각하며 정말 이불대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의 가격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가고 계속 삽질 중이던 2019년 10월에 뜬금포로 미국으로 본사 이전과 5대1로 주식 병합을 1월에 투표로 정하겠다는 것을 발표해버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의 모든 돈이 몰려있는 미국으로 가서 큰 몰에서 놀고 큰 펀드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였지만 단순히 보면 미국 매물 인수부터 미국 사업이 더 커졌고 투자자들도 미국 사람이 더 많고 CEO 집도 미국이고 자연스러운 무브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그동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건설에 미온적이었고 보수당 표밭인 알버타주의 지원을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등한시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주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캐나다 국민선거를 바로 앞두고 회사 이전을 발표해버렸고 엔카나라는 이름이 에너지 캐나다 약자인데 캐나다 최초의 석유 회사가 무슨 뜻일지도 모르는 오빈티브로 이름을 바꿉니다. The signal that he has sent on the importance of oil and gas to Canada has been abysmal, and it's very difficult for investors to want to have confidence in Canada. Evidenced by their frustration with Canadian capital markets, which is influenced, of course, by Canadian political decision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or the non-change of government, the renewal of the old government, I think was the final straw for them. They, of course, would never say that publicly, but the timing was suspicious or auspicious.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S&P 캐나다 인덱스를 나가게 되면서 인덱스가 소유했던 약 195밀리언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말인데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였고 금액으로는 캐나디언 달러로 1.1빌리언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자리를 잡고 미국 인덱스에 들어갈 때까지 엔카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셔터들에게는 사상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는 캐나다의 최고 큰손 연기금부터 모든 은행들과 펀드들이 있는 주식은 다 팔고 없는 주식은 빌려서라도 쇼팅을 칩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들도 엔카나처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보복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는 5대1의 리버스 스프릿인데 대형 펀드들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주가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펀드들에게 어필하는 경우에도 병합하긴 하지만 기업 합병이나 증자를 하거나 할 때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CEO가 엉뚱한 일을 꾸미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또 주가 단위가 높을수록 주가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 분할을 한다고 주가가 쉽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위가 큰 회사들은 예를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는 반대로 주식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텍스 로스 셀링인데 위에 두 가지 이유로 어차피 연말에 엔카나 주식은 마탱이가 갈 텐데 차라리 손해를 본 상태로 팔고 세금 환급이라도 받자는 투자 방식이죠. 소득세 신고용으로 손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증권을 일제히 매각하는 일인데 아마도 한국은 소득세가 법적으로 유가증권 처분 손익을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미국은 개인이든 대형 펀드든 정말 흔한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보통 팔았던 주식은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이벤트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우디와 러시아의 알육 다툼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구경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이 마지막 이유는 아마 셔터들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정말 셔터들도 얻어걸린 거고 패닉셀링과 연결되면서 오빈티브 주식은 2.1을 찍게 됩니다. 오빈티브가 다시 12불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애초에 그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거고 둘째는 지난 5년간 항상 빚에 쪼달려서 셔터들과 함침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를 예상이나 한 것처럼 생산량 해치 기술을 익혀놓았던 거고 천연가스가 반이나 되는데 천연가스는 유가만큼 코로나 타격이 적었고 그 후로 차근히 미국 ETF나 헤지펀드 그리고 인덱스에 차차 편입되고 있고 유가나 천연가스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고 무엇보다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에 비해 매우 좋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오빈TV의 과거를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을 게 많아서 바닥까지 야무지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거기까지.